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달 인천 서구에 사시는 83세 박진호 할아버지는 손주 학비에 보태려 은행에서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셨다가 일주일 뒤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아셨다고 해요. 요즘 세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사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자칫 세금으로 새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세무서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지켜드린 자산관리 전문가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5월부터 새롭게 바뀐 현금 관리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을 불안한 마음의 은행이 아닌 집에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인출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처럼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현금을 선호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을 다루는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 남편도 얼마 전 갑자기 2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5월부터 모든 금융거래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을 모두 이해하시면 현명하게 대처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지난주 병원비 19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뽑았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세금 신고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리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지만 5월부터는 그 기준이 특히 더 엄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겪고 배운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제가 꼭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노후에 금융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현명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보의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재정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인출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했습니다. 평생 세무 업무를 맡아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지식 하나 부족으로 큰돈을 잃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 세무서는 갑자기 우리의 현금 거래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시장에서 현금으로 오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 합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이 자주 하시는 현금 거래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85세 이명호 할아버지는 지난달 현금 300만 원을 찾아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핵심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과 그 이유. 둘째,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과 정부가 주목하는 인출 패턴. 셋째,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넷째, 합법적으로 현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 금융권에 있으면서도 최근에야 그 중요성을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국세청이 어떤 내용을 감시하는지 제가 40년간 세무서에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보일 겁니다. 누구나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현금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금액과 어떤 패턴이 감시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으신 귀한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제 모든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드리고 모든 내용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금을 다루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셨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내용,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인출 감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모든 현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거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감시했지만 5월부터는 그 기준이 5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5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한 금액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인출한 금액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0만 원, 수요일에 200만 원, 금요일에 250만 원을 인출하면 총 550만 원이 되어 즉시 감시 대상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9세 정미숙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위해 4월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놀라셨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돈을 찾을 권리가 있지만 방법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5월부터 5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은행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르고 큰 금액을 인출하셨다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으실 뻔했을 겁니다. 저도 세무서에서 일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받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 빈도까지 감시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1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평생 모은 돈인데 단지 인출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시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함께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시겠어요?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현금 거래를 감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세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까지 의심받는 것은 아무래도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곧 아주 쉬운 해결책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려드린 금액과 빈도만 주의하시면 문제없이 편안하게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과 정부가 주목하는 인출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현금 인출 금액과 정부가 주목하는 인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일주일에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특별할까요? 바로 일주일 동안 인출한 누적 금액이 460만 원을 넘으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50만 원이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400만 원씩 3주 연속 인출하셨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골치를 앓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인출 패턴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 금융 습관과 다른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면 곧바로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인출하다가 갑자기 300만 원을 인출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같은 금액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반복 패턴도 세무서의 눈길을 끕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내부적으로 적발하던 대표적인 패턴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 며칠에 걸쳐 나눠서 인출하는 행동. 둘째,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해 분산 인출하는 행동. 셋째, 가족 계좌를 통한 우회 인출 패턴. 이런 패턴들은 실제로 세무서 직원들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행동들이죠.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인데 단지 인출 방법을 몰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 놀랍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회 인출 시 180만 원 이하로 인출하고 일주일에 총 4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그리고 매달 인출 금액과 빈도를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 결혼식 비용 등 명확한 용도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과연 어떤 용도로 현금이 꼭 필요하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인출로 인한 세무 위험을 완전히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유용한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카드 활용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기 위해 항상 현금을 인출하시다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 조언대로 손녀의 체크카드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한 후로는 세금 걱정 없이 매달 안전하게 용돈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동이체는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소득 지출로 인정받기 쉽고 거래 기록이 남아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 카드 활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을 직접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때 선물 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면서도 세무조사 위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이체 활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송금 메모의 용도를 명확하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손주 대학 등록금,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 딸 병원비 등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가족 통장 개설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통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자산관리 방법으로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세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디지털 방식이나 새로운 금융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카드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들만 신중하게 선별했습니다. 사실 세무서에서 일할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매달 손주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주시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증빙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입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안전하게 손주에게 용돈도 주시고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함께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봅시다. 이제 네 번째 핵심 내용, 합법적으로 현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현금을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먼저, 현금 인출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직원에게 용도를 명확하게 말하고 가능하다면 인출 신청서 메모란에도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 등 정확한 용도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시는 84세 송민준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셨다가 세무조사를 받으셨지만 결혼식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세무서에서도 정당한 목적의 현금 사용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액 분산 인출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찾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자주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출 주기가 너무 규칙적이면 오히려 일심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에 맞게 불규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금형 수증 활용법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현금형 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형 수증이 세금을 더 내게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현금형 수증은 합법적인 자금 사용을 증빙하는 자료가 되어 오히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저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항상 현금형 수증을 챙기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 현금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인출은 국세청 시스템에 즉시 감지됩니다. 큰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면 최소 1개월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통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모든 돈을 모아두지 말고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나누면 필요할 때 인출해도 세무서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현금 관리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께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비 30만 원을 인출하는 규칙적인 패턴보다는 때로는 화요일에, 때로는 목요일에 불규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은 세무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시는 80세 강순자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시다가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패턴을 바꾸신 후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생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함께 가족 통장을 만들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큰 금액의 현금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수술비 같은 큰 지출이 예상될 때는 최소한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인출은 세무서 시스템에 즉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는 것입니다. 청첩장, 병원 진단서, 계약서 등 현금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내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수액 지출에는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트, 병원, 식당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는 카드 사용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은행에 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보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 소중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미래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미래를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인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거래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세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의 조언을 꾸준히 듣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시는 81세 김도연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세무 정보를 꾸준히 알아보면서 올해 발생할 수 있었던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금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실까요? 정보는 곧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융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금보다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은행들이 어르신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예금, 적금, 주택청약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무 위험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현금 필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큰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혼식, 수술, 여행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계획적인 금융생활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세금 문제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불안감 없는 편안한 금융생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부모님께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금융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규칙을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면 어떤 변화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40년간 세무 및 금융 분야에서 근무하며 정말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세금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6세 박용길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상속하려다 세금을 2배나 더 내게 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은 소중한 자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우리도 그만큼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알고 대비한다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현금을 다루는 방식에 아주 작은 변화만 주어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보세요. 소중한 지인들도 함께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금융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비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이상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그리고 현명한 자산 관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